사장님, 이 가격은 너무 싸요. 이 돈 그냥 받으세요. 손님이 10,000원짜리 지폐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안 됩니다. 2,000원만 주이소. 원래 가격대로. 불레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지만 손님은 이미 문을 나갔습니다. 회백반 한 상 가득, 직접 담근 김치, 싱싱한 회까지. 이 모든 게 2,000원. 믿을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손님들은 거스름 돈을 받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불레 할머니가 식당에 왔을 때 메뉴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백반 8,000원. 할머니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이 몰래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43년간 한 번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던 할머니와 그 마음을 알아본 손님들의 이야기. 그냥 밥을 팔았을 뿐인데 사람의 마음이 따라왔습니다. 경남 고성의 작은 바닷가 마을.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골목길 끝에 허름한 간판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레식당.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지만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익숙한 이름입니다. 간판 아래로는 좁은 문이 하나, 그 문을 열면 냄새가 먼저 반깁니다. 생선 비린내가 아니라 갓 지은 밥 냄새입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집에서 맡던 그 냄새. 이른 아침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북적입니다.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고 오시고 어떤 분은 손자 손을 잡고 오십니다. 그들은 회를 먹으러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불레 할머니의 정을 먹으러,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으러 옵니다. 테이블은 5개, 의자는 낡았고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화려한 인테리어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어서 오이소 하는 그 목소리면 충분합니다. 불레 할머니는 올해 75. 허리는 굽었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빠릅니다. 새벽부터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쉬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명절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문을 엽니다. 누가 배고플지 모르잖아. 그 한마디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바닷가 마을은 변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떠나고 가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불레식당만은 4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을의 등대처럼 언제나 불을 켜고 있는 곳, 배고픈 사람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곳, 파도 소리가 들리는 이 작은 식당에서 오늘도 밥 짓는 소리가 들립니다. 솥뚜껑을 열면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그 김 속에서 밥알들이 반짝입니다. 불레 할머니는 밥을 푸면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누가 올까? 어제 그 할아버지는 또 오실까?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파도 소리 들리는 밥집에서 40여 년 전 불레 할머니가 처음 식당 문을 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았고 불레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밥을 팔기로 했습니다. 식당이라고 하기엔 초라했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된 게 없었고 테이블은 집에서 쓰던 낡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레 할머니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맛있게 해주면 사람들이 올 거야. 첫날 메뉴판에 가격을 적었습니다. 밥 한 그릇에 2,000원. 그때도 싼 가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싸게 팔면 어떡해. 남는 게 있어야지. 하지만 불레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힘들었으니까 배부르게만 먹으면 됐지. 실제로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해도 하루 번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님들이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000원이라는 가격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밥값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비싸면 못 오잖아. 편하게 와서 배불리 먹고 가. 그 마음이 가격에 담겨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가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재료값이 올라도 2,000원은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어떻게 그 가격에 장사를 해? 불래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먹고 사는 건 되는데 뭐. 그 시절 2,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밥상은 귀했습니다. 밥에 국, 반찬 서너 가지, 그리고 그날 잡힌 생선까지 푸짐했습니다. 손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밥을 먹었고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거기 가봐. 천국이야, 천국.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원은 어느새 오래전 가격이 되었고 주변 식당들의 메뉴판은 몇 배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불래 할머니의 마음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첫 마음, 그 2,000원의 마음.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해주고 싶다는 그 순수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불래 할머니는 눈을 뜹니다. 알람이 필요 없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40여 년을 같은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두르고 쌀을 씻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리지만 익숙한 일입니다. 쌀알들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고 맑은 물이 될 때까지 여러 번 씻어냅니다. 밥은 정성입니다. 물 조절 하나로 맛이 달라지고 불세기 하나로 식감이 바뀝니다. 불래 할머니는 눈으로 재고 손으로 느낍니다. 계량컵도 타이머도 필요 없습니다. 쌀을 불려놓고 반찬을 준비합니다. 김치를 썰고 나물을 무치고 그날 들어온 생선을 손질합니다. 칼질 소리가 리듬을 탑니다. 도독, 도독, 도독. 손끝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평범한 재료들이 하나둘 밥상 위에 반찬으로 변해갑니다. 손님이 많지 않던 시절에도 불래 할머니는 매일 같은 양의 밥을 지었습니다. 혹시 누가 올지 모르잖아. 때로는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땐 동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밥을 싸서 돌렸습니다. 어차피 지은 밥인데 버릴 수는 없지. 반찬은 계절을 따라 바뀌었습니다. 봄에는 냉이와 달래, 여름에는 오이와 호박, 가을에는 버섯과 고구마 순, 겨울에는 무와 배추. 바다도 매일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멸치가, 어떤 날은 고등어가, 어떤 날은 오징어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정성이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손님이 적어도 절대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짓는 동안 불래 할머니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종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였습니다. 해가 뜨면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허리 굽은 할머니,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일 나가기 전에 들르는 젊은이들. 그들은 할매, 밥 주이소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불래 할머니는 웃으며 밥을 푸고 국을 담고 반찬을 놓습니다. 맛있게 드이소. 그 한마디에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손끝으로 버틴 세월, 40여 년. 그 세월 동안 불래 할머니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세월은 마을을 바꿔놓았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골목길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젊은이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마을에 남은 건 바다와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동네 슈퍼가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잡화점도 이발소도 하나둘 셔터를 내렸습니다.
버스 노선도 줄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만 들어오는 버스, 그마저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을은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불례 할머니 식당만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연기가 피어올랐고 아침이면 문이 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손님도 없는데 그만 쉬지 그래. 이제 나이도 있는데 무리하지 마. 하지만 불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꼭 오게 돼 있어. 실제로 그랬습니다. 손님은 줄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혼자 밥하기 힘든 할아버지, 자식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은 할머니들. 그들에게 불례식당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사랑방이었고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때로는 밥값을 못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금날이 아직 안 왔거나 병원비로 다 써버렸거나 그럴 때마다 불례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주면 돼.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이 안 와도 괜찮아. 가난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들 어렵게 살았으니까 서로의 사정을 알았습니다. 불례 할머니도 손님들도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통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마을이 없어진다. 젊은 사람들을 불러와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편의시설도 없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례 할머니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지으면서 손님을 기다리면서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사람이 사는 곳은 언제나 희망이 있어.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마을은 변해도 바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례식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동네가 변해도 이곳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정겨운 말 한마디,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산에서 왔다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여행 중에 우연히 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여기 밥 먹을 데 있나요? 불례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들어오이소. 부부는 좁은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테이블, 낡은 의자, 벽에 붙은 색바랜 사진들. 화려하진 않았지만 묘한 정겨움이 있었습니다. 밥상이 나왔습니다. 하얀 쌀밥, 된장찌개, 김치, 나물 몇 가지, 그리고 그날 잡힌 싱싱한 회. 부부는 한 숟가락 떠먹고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다. 그저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얼마예요? 5,000원이요. 부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이 집 밥은 싸게 팔면 안 되겠는데요? 불례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요? 이 정도 밥상이면 최소만 5,000원은 받아야죠. 재료도 좋고 맛도 좋고. 그날 이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하나둘씩 마산 부부가 지인들에게 말했고 그 지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고성에 진짜 맛집 있어. 가격도 말도 안 되게 싸. SNS도 광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입소문만으로. 하지만 그 입소문은 바람처럼 번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낯선 차들이 마을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불례식당을 찾아서 부산에서, 창원에서, 심지어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불례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어? 인터넷에서 봤어요. 진짜 맛집이라고. 식당은 점점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좁은 식당은 금방 가득 찼고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불례 할머니는 정신없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밥을 좋아해 주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동네 어르신들이 오기 힘들어졌습니다. 할매, 요새 사람 너무 많아서 못 가겠다. 그 말을 들은 불례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식당은 원래 동네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는데,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아침 일찍은 동네 어르신들만 받고 그 이후에 외지 손님을 받기로. 변화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례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걸. 그건 바로 처음 그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할아버지 한 분이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한숨을 쉬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맛있다고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단골들을 쳐다봤습니다. 같이 밥 먹던 할머니들, 매일 얼굴 보던 이웃들. 그들의 눈빛에도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끼리라도 올려드립시다. 누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다 간 후에 단골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할매는 돈을 안 올리려고 하실 거야. 그럼 우리가 올려드리면 되지. 맞아. 우리가 먼저 10,000원씩 내자.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계산할 때 거스름 돈 됐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5,000원짜리 밥값에 10,000원을 내고 잔돈을 안 받아갔습니다. 불례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거스름 돈 하고 불렀지만 손님들은 이미 문을 나갔습니다. 1명, 2명, 3명. 하루에도 서너 명씩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아예 15,000원을 놓고 갔습니다. 할머니, 이게 맞는 값이에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단골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매, 이제 가격 올리소. 우리가 다 동의했어. 불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비싸지면 못 오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이건 너무 싸. 할매 건강도 생각해야지.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님들의 뜻이 이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불례 할머니가 식당에 와보니 메뉴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가 새로 써붙인 것이었습니다. 회백반 8,000원, 불례 할머니가 붙인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이 써붙인 것이었습니다. 불례 할머니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고마워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니. 8,000원은 여전히 주변보다 쌌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진 가격이었습니다. 할매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밥 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8,000원이라는 숫자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불례 할머니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으니까. 새벽은 더 일찍 일어나고 반찬은 더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더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손님들의 회의, 그 따뜻한 모임. 그건 불례 식당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가격이 오르자 또다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변화였습니다. 8,000원이라는 가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싸네.
어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진짜? 이 정도 밥상이 8,000원? 값은 4배가 됐지만 밥맛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좋아졌는지도 모릅니다. 불래 할머니는 더 정성을 들였으니까요. 밥상에는 여전히 직접 담근 김치가 올라왔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정성껏 담근 그 김치. 손님들은 그 맛에 감탄했습니다. 이 김치 사서 먹을 수 없는 맛이에요. 회도 매일 새로 손질했습니다. 싱싱한 생선을 칼로 썰어내는 그 순간 불래 할머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두께 하나하나 모양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미소. 손님을 맞이할 때의 그 한결같은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어서 오이소. 그 한마디에 담긴 온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외지에서 온 손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가격 더 올리면 안 돼요? 이건 너무 싸요. 불래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만하면 됐어. 더 받으면 동네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 그래도 서울에서는 이 정도 밥상이 2만 원은 넘어요. 여기는 서울이 아니라 고성이라. 여기 사람들 형편에 맞춰야지. 그 말을 들은 손님은 숙연해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단순히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오른 후에도 밥 못 먹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돈이 부족한 사람이 오면 불래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주고. 어떤 날은 아예 공짜로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할매가 쏜다. 손님들이 나가면 불래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맛있게 먹고 가면 그게 제일 고마운 기라. 그 한마디에는 평생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사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그날도 손님들은 밥을 먹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감동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곳이 또 있을까? 8,000원이라는 가격 뒤에는 40여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은 것, 그건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바뀐 건 가격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불래 식당의 굴뚝에서는 벌써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43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불래 할머니는 오늘도 솥뚜껑을 엽니다. 하얀 김이 얼굴을 감싸고 밥 냄새가 골목을 채웁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동네 사람들은 압니다. 오늘도 할매가 밥을 지으셨구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첫 손님은 단골 할아버지입니다. 할매, 오늘도 왔어. 그래, 어서 앉으소. 변하지 않는 인사, 익숙한 풍경. 테이블은 여전히 낡았고 의자는 여전히 삐걱거립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따뜻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무언가가 이곳에 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여기 밥값 진짜 싸다. 하지만 불래 할머니는 압니다. 그들이 말하는 싸다는 단순히 가격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정이 싸다는 뜻입니다. 진심이 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 대접받는 게 흔치 않다는 뜻입니다. 요즘도 외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멀리서 차를 몰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 작은 식당을 찾아서 그들은 사진을 찍고 후기를 남깁니다. 인생 맛집, 진짜 맛집, 꼭 가보세요. 하지만 불래 할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건 여전히 동네 사람들입니다. 매일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들이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갈 때 불래 할머니는 가장 행복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불내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몸이 허락할 때까지 아직은 괜찮습니다. 허리는 아프지만 손은 여전히 움직입니다. 눈은 침침하지만 밥은 여전히 맛있게 짓습니다. 이 일을 그만두면 뭘 할까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빨리 늙을 것 같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면 식당은 가득 찹니다. 웃음소리, 숟가락 소리, 이야기 소리. 이 소리들이 불내 할머니를 살아있게 합니다. 저녁이 되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피곤하지만 뿌듯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갔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43년 전에도 들었던 그 소리. 변하지 않는 소리입니다. 불내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으며 중얼거립니다. 내일은 뭘 해줄까? 43년째 같은 자리, 같은 주인, 같은 밥 냄새. 하지만 매일이 새롭습니다. 손님들의 얼굴이 다르고 이야기가 다르니까요. 오늘도 불이 켜졌고 내일도 불이 켜질 것입니다. 불내 식당, 파도 소리 들리는 그 작은 밥집. 그곳에서 오늘도 내일도 따뜻한 밥이 지어집니다.